이 패스트5 타워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용적률이 완화되었고 높이가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리치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려 볼 빌딩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다동의 패스트5 타워를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패스트5 타워가 이 영상 제목 그대로 무려 450억 원이나 조율되어서 이번에 거래가 되었고요. 제가 영상으로 왜 소개해드리냐면 저희 청담리치부동산에서 사실 이 패스트5 타워의 금액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빌딩입니다. 매각 금액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패스트5 타워를 매입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거래가 된 마당에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패스트5 타워는 매각 당시에 감정 금액이 무려 1,650억 원이었고요. 공매로 진행되었는데 한 5번 유찰이 되어서 최종 매각 금액은 1,200억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던 금액은 한 7번에서 8번까지 유찰이 되게 되면 1,000억 이하로 금액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5번 유찰된 상황에서 몇 번 더 유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패스트5 타워의 수익성, 임대 수익률이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패스트5 타워가 1,200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1,200억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임대 수익률이 2% 초반이었고요. 이렇게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건물들은 보통 자산운용사나 투자회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 초반대의 임대 수익률이라면은 이런 기관들에서 절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을 겁니다. 최소한 국채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더 나와야 투자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여기서 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면 매달 이자 비용으로만 억대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큰 대형 빌딩을 매입하는 주체에서는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요 임차인은 패스트5인데 지하의 일부층을 사용하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건물 전체의 한 70% 이상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타발이나 백미당이나 커피숍 같은 리테일 매장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공실률은 한 6%가량 되었었던 상태였고요. 전 소유주가 해당 건물을 2018년에 매입을 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그때 당시에 패스트5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2018년이었고요.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서울 주요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프라임급 오피스 큰 대형 빌딩의 공실률도 10%가 넘어갈 만큼 현재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NOC 같은 임대료도 지금 수준처럼 높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5 타워에 그때 당시에 계약한 수치를 보면 지금 시점에 와서 보았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2% 초반대의 임대 수익으로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배당하거나 분배해야 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회사들에서는 외부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를 하고 투자의 또 기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쉽게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저희 쪽에서는 5번보다 몇 번 더 유찰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몇 번 더 금액이 유찰돼서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 해당 건물을 재건축했을 때의 가치였습니다. 일단 현재 패스트5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480평 가량이 되고 지하 6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체 연면적이 4,567평입니다. 이미 용적률 485%로 지어진 상태이고 1994년에 지어졌지만 2018년에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진행한 상태였고요. 지하 6층은 기계 전기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총 99대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리테일 공간이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는 업무용 공간이었습니다. 이 패스트5 타워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입지가 입지이다 보니까 주변으로 대기업 사옥들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본사, 언론사, 롯데백화점과 같은 유통사들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고요. 여의도에 금융회사들이 밀집되는 것처럼 이곳에도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밀집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곳입니다. 또한 지하철 노선이 1, 2, 3, 4, 5, 6호선이 지나가고 향후에 서울역 쪽으로 GTX A호선과 B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전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남양주는 물론이고 인천까지 연결되는 아주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명동이나 종로 쪽에 상권이 조금 침체되었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175 일대로는 젊은 유동인구 MZ세대들이 유입되어서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상권이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고, 이렇게 중구, 종로구 일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그에 따른 교통 환경까지 갖추고 있고, 명동이나 종로나 을지로 쪽으로 최고의 상권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구 쪽으로는 주거 지역이 모두 상업시설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을지로역이나 종강역, 이 낙후된 지역을 모두 묶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용적률이 완화되었고 높이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5 타워를 신축하게 되면 대지 면적은 동일하게 480평이고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전체 연면적이 7,100평가량이 됩니다. 적용받는 용적률은 900%가 넘어가서 한 919%가량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지하 7층 마지막 층은 기계 전기실로 사용하고, 지하 4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자주식 주차 공간,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리테일 공간, 지상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업무용 공간으로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용적률 485%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무려 90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중구 다동 일대의 재개발 구역 정비 계획을 확정하면서 높이는 90m까지, 용적률도 무려 900% 이상까지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이 패스트5 타워를 한번 가보면 한 2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서울시청이 있고요. 바로 앞에 1분 정도 걸어가면 을지로 입구역이 있는데, 을지로 입구역은 롯데백화점 본사가 있는 최고의 입지인데, 이 주변으로 엄청 허름합니다. 건물들이 1970년대에 조성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모두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재건축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 일대로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패스트5 타워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패스트5 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보면 건물 주변으로 공터가 있고 그 공터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통해서 충분히 부지를 확보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쾌적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매각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부지이고, 그렇게 되면 규모가 더욱더 큰 빌딩으로 신축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패스트5 타워를 신축해서 지상 20층 규모의 연면적 7,000평이 넘어가는 건물로 신축을 한다면 이제 임대를 맞춰야 될 텐데요. 이 인근으로 임대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빌딩들의 NOC는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선이고요. 대표적으로 도전 을지타워나 내외 빌딩이나 영풍 빌딩이나
31빌딩, 삼성 본관 빌딩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0년대 들어서서 지어진 빌딩이거나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빌딩들의 경우에는 NOC가 30만원 초반에서 30만원 중반까지 받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울 파이낸스 타워나 콩코디언 빌딩, 파인 에비뉴 빌딩, 시그니처 타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축된 빌딩들을 보면 NOC는 40만원 초반에서 40만원 중반까지 받고 있고요. 그랑서울이나 센트로폴리스가 있고 광화문 D타워,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들은 이 정도의 NOC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완벽하게 신축된 빌딩들의 NOC가 가장 높았고 멋지게 리모델링이 완료된 빌딩들의 NOC도 꽤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CBD 지역 중에서도 가장 A급지인 광화문역과 종광역과 시청역과 을지로 있고요. 이 일대의 NOC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입지가 입지이다 보니까 최근 오피스 상황들도 그렇고 공실률은 거의 한 자릿수 3% 아래이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패스트5를 신축 후에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기준층당 공급 면적은 234평, 전용 면적은 174평으로 한 층당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월세는 4,500만 원, 관리비는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NOC가 한 33만원에서 34만원 수준으로 전체 임대를 맞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전 중심 입지에 완벽하게 신축된 빌딩의 NOC가 33만원, 34만원 선이라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임대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였고요.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임대를 맞추고 공실이 점점 줄어가는 걸 보면서 충분히 NOC를 높여서도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축을 하고 임대를 맞추고 매각하는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예상하는 매각 금액을 임대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주변에 매각되는 사례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NOC로 건물 전체 임대를 맞춘다면 예상되는 임대 수익은 매월 1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를 수익률 5%로 할인하여서 계산하였을 때 예상 매각가는 3천억이고요. 수익률 4.5%로 할인하여 계산하였을 때 예상되는 매각가는 3,30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건물을 3천억에 구입을 한다면 예상되는 임대 수익이 5%고요. 3,300억에 매입을 한다면 예상되는 임대 수익이 4.5%라는 얘기입니다. 렌트프리 기간이나 공실률이나 보증금 운영 수익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서라도 단순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곳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규모가 큰 프라임급 빌딩들의 실거래되는 수익률을 보았을 때 모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변 실거래된 사례로 패스트5 타워의 매각가를 예상했을 때 유안타 증권 빌딩이 연면적당 3,610만원에 거래되었고 종로 타워가 3,390만원, 트윈트리 타워가 3,390만원, 콩코디언 빌딩이 3,450만원, 서울로 타워가 3,650만원, 타워 8 빌딩이 3,720만원, 시티스퀘어 빌딩이 3,700만원에 실제 거래가 되었고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도니문 D타운이나 남산스퀘어 빌딩, 익스체인지 서울이나 을지 파이낸스 센터를 보면 3천만원 후반선에서 4천만원 초반선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사례로 계산해 보았을 때 패스트5 타워는 완벽하게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연면적당 3,500만원으로 매각을 한다 했을 때 예상되는 매각가는 2,500억이고 연면적당 4천만원으로 매각을 한다 하면 예상되는 매각가는 2,870억입니다. 이제 임대 수익 미니멈인 3천억과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미니멈인 2,500 사이에서 타겟을 잡고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청담 리츠부동산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패스트5 타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빌딩들을 매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임대를 맞추고 매각하는 것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사항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충분히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대형 빌딩을 매입하고 개발하고 임대를 맞추고 매각하는 과정을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놓는다면 아마 빌딩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